반갑습니다. 자, 복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좀 늦었죠. 이 영상 때문에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요청 컨텐츠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입니다. 편집용 PC를 구성하고 싶은데 인텔 괜찮나요? 입니다. 네, 벌써 시청자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 각설하고 궁금증 바로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진행하는 김에 제 편집용 PC도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285K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출시 후 바로 리뷰 영상으로 제가 테스트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요.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만나네요. 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교군이 있어야 되겠죠. 비교 제품은 AMD Ryzen 9 9950X3D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왜 웃는지는 뭐 아실 거예요. 자, 두 모델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현 시점 소비자 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CPU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비교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솔직히 좀 궁금하잖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대신 제 돈 써서 테스트하는 거니까 뭐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요? 뭐 제가 돈만 쓴다고 하면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는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CPU에 걸맞는 부품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를 품을 메인보드는 ASUS ROG Maximus Z890 히어로를 준비했습니다. 굳이 고가의 메인보드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테스트할 시스템이 편집용 PC라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요청사항이 좀 하이엔드급으로 봐달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또 제가 또 쓸 거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독자분들이 굳이 이걸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는 그렇죠. 분명 제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셨을 테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15세대가 스펙상 편집용 PC에서 가지는 이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용량이 크다는 점, 그리고 2세대 DDR5 메모리 컨트롤러 아키텍처가 적용이 되면서 DDR5 6400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전 세대에서는 사용하기 까다로웠었던 DDR5 8000급대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고속 메모리와 대용량 지원이라는 부분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PCI Express Gen 5 레인이 증가되면서 CPU 자체는 PCI Express Gen 5 레인 수가 2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카드 쪽 레인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PCI Express 5.0 M.2 SSD를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 썬더볼트 4 컨트롤러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Z89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 한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 칩셋 단에서 증가된 PCI Express 레인 등 어쨌든 작업용, 그러니까 편집용 PC에서 필요한 넉넉한 포트 구성이라든지 연결성 등은 분명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를 준비를 했고 AMD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동일한 레벨대의 제품으로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추가로 필요한 부품들이 있을 겁니다. 작업용 PC라면 아무래도 대용량 스토리지가 필요할 겁니다. 어떤 SSD를 장착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Gen5 M.2 SSD로 삼성 9100 프로 8TB 모델도 준비를 했습니다. 4TB 모델도 사용하고 있다가 이 영상 때문에 추가 구매한 건데 이 SSD 관련된 테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리뷰 영상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편집 등 작업용 PC에서는 대용량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빠른 속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Gen5 M.2 SSD 그리고 대용량 제품은 작업용 PC에서 상당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DDR5 메모리의 장점, DDR4 대비 대용량 그리고 메모리 처리 속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세팅하는 시스템은 DDR5 8000의 메모리 세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업용 시스템 컨셉상 메모리 용량에 초점을 두고 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세어 도미네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96GB 듀얼 킷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 카드 그리고 뭐 파워가 남아 있는데 그래픽 카드는 RTX 5090, 파워는 1600W급 파워로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군도 동일한 부품 구성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 일단 성능.
인텔 15세대 285K가 출시되었을 때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리뷰를 보여드렸었지만 출시 후 이제 뭐 윈도우도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 또 메인보드 바이오스도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분명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시네벤치 2024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코어와 싱글코어 모드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 쪽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정도 점수 차이면 크게 의미를 두기는 애매할 겁니다. 따라서 시네벤치 테스트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블렌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 5에서 10% 정도의 차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네벤치 쪽은 인텔이 그리고 블렌더 벤치마크 테스트 쪽에서는 AMD 쪽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영상 편집 쪽 성능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편집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언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영상 편집에서 CPU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영상 편집뿐만 아니라 사진 편집 등 고부하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CPU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작업 및 영상 렌더링에 있어서 GPU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GPU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테스트 결과는 예전만큼 CPU에 의존한 모습은 아니라는 걸 감안하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에서는 285K가 좀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점수 차이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헤비한 작업을 할수록 상대적으로 285K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솔직히 작업 영역에서 PC를 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차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히려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호환성이라든지 또 이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기능적인 부분들까지 따져서 시스템을 선택하실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는 평가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PC 사용, 뭐 이런 작업 용도로 쓰시는 게 아니라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시점과 작업용으로 이제 PC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알파를 중립화했다. 자, 마지막으로 게임 성능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작업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거라 굳이 제가 이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궁금하다고 뭐 이왕하는 김에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딱 하나 그냥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출시된 게임이죠. 배틀필드 6로 살펴봤습니다. 해상도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울트라 옵션이고 DLSS는 품질 프리셋 그리고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솔직히 결과를 보고 저는 조금 놀라긴 했어요. 뭐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예상외로 선방을 했어요. 물론 1% 로우라든지 0.2% 로우 쪽을 보면 평균 프레임 대비 좀 차이가 벌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큰 차이는 없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작업용 프로그램이든 게임이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더 큰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아무래도 호환성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게임 쪽보다는 어차피 이 시스템이 작업성에 맞춰서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작업성에서의 모습만 두고 봤을 때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질문이 편집용 PC, 인텔 괜찮나요? 라는 뭐 그런 질문이었어요. 애초에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를 확인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비교군으로 삼았던 AMD 라이젠 9 9950 X3D를 생각해 보면 인텔 최상위, AMD 최상위 CPU로 비교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 시스템에서 가성비를 찾는다라는 건 그냥 코미디라는 거예요. 어차피 애초에 소비층이 다르고 제품의 가격대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뭐 대충 계산만 해봐도 이 시스템 하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90 설치하고 그다음 쿨러 달고 그리고 파워 연결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케이스는 뭐 대충 뭐 일반적인 케이스 하나 쓰더라도 대충 계산해봐도 이 시스템 구성에 들어간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을 주고 맞추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성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기능적인 특성을 감안을 해보면 인텔이 작업용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썬더볼트 지원이라든지 물론 AMD 시스템도 USB4를 지원하고 있지만 작업용에서 썬더볼트를 쓸 수 있다는 거는 나름 이 가지는 의미, 이 장점이 꽤 큽니다. 그 외 PCI Express 5.0 고속 M.2 SSD를 한 개만 쓰는 경우가 아니라 뭐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속도 등에서 가지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작업용 PC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작업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좀 더 호환성이 높은 시스템을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 또 이건 이미 작업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각각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 늘상 말씀드렸듯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일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확인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마토였습니다. 행원 어르신 고맙습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